탄소 담양 다니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저번 코로나 때랑 저번 명절까지는 차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차가 엄청 막히는 걸 보고 아 이번에는 고향길을 많이 가시는구나.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많이 흐뭇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시스템 에어컨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가장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이 이제 설치 쪽에 대한 부분, 추후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최근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연락 주신 분이 어떤 고객 이제 지역은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 최근에 어떤 고객님께서 이제 신축 주택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배관 단열재로 인한 결로가 심하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천정을 다 뚫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듣고 이제 일단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설치 쪽 업체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광주 이제 한마디로 광역시나 뭐 그런 높은 데 이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는 고객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만 그냥 탁탁탁탁 두드리면 다 나온 세상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에어컨을 뭐 오래 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초창기 배울 때 지금 30살 중반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20대 초반 때는 저도 에어컨 이제 검색을 하면 거의 안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저도 알아보기 힘든데 고객님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인터넷이 이제 발달은 돼 있었는데 에어컨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 기사가 말을 하면 무조건 그게 100% 맞는 말이라고 고객님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 기사가 한번 뵙고 말하고 가고 고객님 네이버를 한번 더 찾아봅니다. 그러면 금방 내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저희가 에어컨이 이제 에어컨 측에서 이제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때 거짓말 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거짓말 치고 갔다가 고객님이 알아보고 찾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달통이 나버리면 큰일 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시각 이제 외곽 쪽 그런 쪽은 솔직히 이제 알아보기가 힘들죠. 이제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려고 이제 생각도 거의 안 하시고 거의 주변 사람들 믿고 설치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캐치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캐치를 하려면 추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거의 캐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기사분 뭐 연세를 제가 여쭤봤는데 좀 연세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연세 이제 좀 이제 흔히 말하면 제가 1세대라고 부릅니다.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고객님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고객님들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지금 고객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알아보면 저희보다 충분히 더 많이 알아볼 수 있고 저희보다 충분히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만큼 에어컨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배관 엠보 배관을 사용했는데 시스템 에어컨 엠보 배관 저희가 규정이 13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집에는 5T를 사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랑 그런 걸 내용을 다 봤는데 뭐 천장에 결로랑 그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측에서 말씀하기로는 천장에 뭐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데 사진을 봤는데 천장은 완전 멀쩡합니다. 그냥 깡깡 말라 있습니다. 배관 밑에 물만 쭈루룩 다 맺혀 있지 누가 봐도 아 에어컨 잘못이구나 이걸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에어컨 측에서는 아직까지 잘못 인정 안 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고객님이랑 통화하면서 느낀 게 고객님이 진짜 부처님입니다. 저랑 통화하시면서 거의 이제 다른 고객님들도 이제 전화 오시긴 하는데 다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막 한탄하시면서 진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고객님은 진짜 침착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게 말씀을 하신 게 지역사회다 보니까 계속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에어컨 측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좋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빨리 처리를 하고 인정을 하고 비용이 나온다면 절반씩 부담을 하든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에어컨 측에서는 아예 받아들이지가 않는 입장이고요. 그냥 뭐 현금만 좀 가져와서 이걸로 퉁칩시다 이랬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너무 A랑은 멀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변호사를 사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볼 땐 빨리 인정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지금 CIQ도 방문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원활하게 또 CIQ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CIQ가 제 대충 보고 갔든 뭐 둘이 각별한 사이여서 그냥 넘긴 거든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고객님이 LG 측에 문의를 했을 때는 LG 측에서 CIQ는 뭐 관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언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거는 CIQ 이제 한마디로 LG 그 CIQ 분들이 만약에 조언만 해주신 분들이면 왜 설치자한테 지적을 놓고 설치자한테 시정 요청을 때리고 설치자한테 데이터 사진 및 뭐 설치 데이터를 받는지 그게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냥 도움만 해주시는 분들이면 오셔서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가는 거지 오셔서 잘못된 걸 확인하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지적 올릴 테니까 수정하십시오 수정 안 하면 자격증 정지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언만 해주는 사람이랑 관리를 하는 사람이랑은 아예 엄연히 이제 아가 어가 다른데 LG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 하니까 제가 이제 뭐 할 말은 없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CIQ가 조언만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도 생각하시기에는 조언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자 역할로 생각을 하고 LG 쪽 그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고객님이 이제 제일 크게 보시는 부분은 일반인이 대기업 상대로 뭐 소송을 걸어봤자 이길 확률로도 제로인데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거기서 뭐 어떻게 저도 뭐 LG 그쪽에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제 설치업체 지금 그쪽을 소송 중이라고 하시는데 많이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설치업체에서 저도 제가 그냥 제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고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치업체에서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수정해드리고 빨리 비용 부담하셔가지고 뭐 비용은 솔직히 낮은 문제고 빨리 일단 조치를 해드려야 천장 맞고 도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일인데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렇게 내용 받으면 저도 머리가 아파지고 계속 신경 쓰입니다. 잘 해결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잘 안 되셨으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 드려서 해결될 수 있게 계속 도움 드리고는 있는데 저도 도움은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안 돼버리면 제 마음도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저만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냥 진짜 뭐 제조사 상관없이 막말로 뭐 자격증 퍼주면서 제품만 갖다 팔아라 하고 추후 발생된 문제는 설치업체에 해라 우리는 판매만 하는 업체이지 뭐 서비스를 안 해준다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객이라 했을 때 고객님은 대기업 제품이니까 믿고 설치를 하시는 건데 대기업 제품이니까 구매를 하시고 자격증이 있는 정식 업체에 설치를 하는 건데 자격증이 있는 정식 업체에서 막 설치를 해버리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고객님들이 어떻게 믿고 설치를 하겠느냐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져 버리는데 좀 이 부분에는 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진짜 저도 설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작은 사소한 뭐 행거 작업을 하나 빼먹든 뭐 하나 뭐 잘못 안 했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사소한 문제는 이제 눈 감고 넘어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하기 이제 뭐 큰 현장 들어가거나 하면 그 하나하나 손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해주고 넘어가길 저도 바라고 있는 느낌인데 근데 엄청 큰 문제를 눈 감고 넘어가 버리는 거는
그건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게, 고객님들이 이제 현장에 설치를 하실 때 이제 설치 업체나 이제 뭐 전문점 거기서 이제 설치를 하실 때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뭐 렌탈 제품을 구매하실 때 뭐 의무 약정은 3년이다, 5년이다. 만약 혹시나 중간에 해지하실 시 계약금이 위약금이 발생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으실 건데 시스템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화약서를 고객님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성을 하든 아니면 문자 내용을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든 그렇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내용이 뭐냐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제조사, 그 구매하신 제조사에서는 조치를 못 해주니 그걸 감안하시고 설치를 하여라, 아니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들을 감안하고 설치를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고지드리고 있는 내용이 배관 재사용 문제입니다. 기존 배관 재사용으로 인해 제품 고장, 기존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셨을지 AS 불가 및 유상,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R22 배관에서 410 제품이 설치가 될 때 기밀 작업이 무조건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고 요즘 아파트나 상가 외부 실외기실, 외부 실외기실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3m 이상 됐을 때 서비스 불가입니다. 이제 뭐 안 좋은 일도 있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외부 실외기실에 설치가 됐을 시 뭐 장비, 뭐 스카이나 그런 걸 불러주거나 아니면 인력 보충 비용을 내서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무조건 고지 받으셔야 되고, 멀티 제품이나 싱글 제품, 이제 싱글 제품 조합비가 없기 때문에 멀티 제품 조합비 초과로 인한 이제 성능 저하 및 고장 발생, 그때 서비스 불가 및 유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비 초과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고 있죠. 5마력에 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4마력 4대, 최대 3대까지만 사용하여라, 이런 내용으로 조합비입니다. 그 조합비란 거는 실외기 한 대에 실내기 몇 대가 묶여지는 게 조합비인데 그걸 넘겼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레인, 물 빠지는 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드레인 빨 곳이 없죠. 그러면 이제 설비에 같이 물려버리거나 아니면 화장실 쪽으로 매립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후에 그렇게 되면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화약서, 설비가 얼었을 때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에어컨을 타고 들어와서 에어컨에서 물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 쪽으로 했을 때는 실내가 3m 이상, 3m 이상에 설치되었을 때는 추후 제품 고장 시 와시바 작업 비용하고 인원 2명 이상 비용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3m 이상 설치 시 유선 리모컨 장착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선 리모컨을 장착을 권장하고 있는 이유는 천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온도차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싱글 저희가 한 대만 들어갔을 때는 실내 온도 센서가 달려 있죠. 실내 온도 센서가 달려 있는데 냉방 18도로 틀어버렸을 때 그 주변만 시원해져 버리면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해버립니다. 이제 안 해버리기 때문에 밑에까지 바람이 못 미치는 거죠. 근데 고객님이 느꼈을 때는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불렀는데 원활하게 작동이 돼 있습니다. 이제 온도 센서에서 이제 반응을 해버려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유선 리모컨을 설치함으로써 유선 리모컨이랑 실내기랑 같이 온도 센서를 같이 잡아가지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걸 이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한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유선 리모컨의 에러 코드랑 모든 그게 다 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쉽게 설치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들을 때 3m 이상이면 고객님한테 무조건 이제, 근데 유선 리모컨이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라고 비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나오더라도 설치하는 걸 무조건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3m 이상의 설치를 했는데 서비스 측에서 유선 리모컨을 설치를 해야 서비스가 된다고 판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목조주택에서 이제 목조주택이 요즘 많이 짓고 있는데, 목조주택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품 걸 때 피스 사용 금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스 이제 뭐 솔직히 목수 그 소장님들 말로는 뭐 목수 피스로 사용하면 절대 떨어질 리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거 이제 하라고 하면 인정은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위에서 무조건
지적을 떨쳐버리는데,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규정대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목수사님들하고 싸우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합판을 대서 거기 구멍을 뚫고 전산봉하고 와샤 끼고 너트 끼워서 규정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피스로 박아버리고 제품 걸어버리면 쉽죠. 저희도 편하죠. 근데 지적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에 갔을 경우 뭐 싸우자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좀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수 미달 간단하게 30평 현장에 저희가 조합 이제 부하율 2배를 잡았을 때 60평 제품 30평 2대가 들어가야 맞죠. 근데 이제 고객님이 여건상 30평 한 대를 넣는다 했을 때 그걸 보고 지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근데 억울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아니 고객님이 30평대 자기가 30평 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객님 이거 안 되니까 30평 2대 넣으십시오 이렇게 막말로 제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지 저희는 이제 권유만 해드릴 뿐이지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2대 넣으시는 걸 권유드린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무조건 2대 넣으십시오 나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 하고, 이제 서브덕트 작업 불가, 서브덕트 이제 좀 설명드리기가, 네모난 거 이제 제가 설치를 하면 바람이 네 군데에서 나오죠. 근데 한 군데를 막아버리고 그걸 작은 실에 빼거나 화장실로 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서비스 불가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됐었는데 하도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옆면을 못 따게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고 했을 때 추후 걸려버리면 이제 서비스 불가입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뭐 가전제품 하나 갖고 왔고 의무대로 이제 제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변경시켜갖고 이제 안 돼서 AS 맡긴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손 안 대는 걸 제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위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지금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야 될 내용이고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화약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이나 LG랑 통신이 좀 다르긴 한데, LG는 1.0 사티 고무선 사용 권장을 하고 있고 VCF 선 사용 금지 돼 있고요. 삼성은 이제 1.0 2P 랑 하고 이제 전원은 1.5에서 2.5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 배관은 무조건 1T 사용. 배관이 1T 사용하라는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어디 현장에서 터진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조금 물어보고 했는데 용접을 잘못해서 터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용접물을 충분히 넣어줬어야 되는데 용접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냉매로 압이 너무 높아져서 이게 터져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위쪽에서는 뭐 T 사용을 잘못해서 터졌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저희는 그 규정을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T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관이 한마디로 터진다 해서 T 높게 사용하라고 지금 권장이 됐고요. 시래기 받침대 사용, 뭐 벽돌을 받치든 아니면 시래기 받침대 규정 받침대를 장착을 하든 아니면 선반을 해서 시래기를 올려주는 이유는 재상수. 겨울에 이게 이제 높게 안 돼 있으면 재상수로 시래기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받침대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단기랑 전원선. 전원선이란 거는 실외 전기, 차단기에서 실외기로 가는 전원선인데 규정에 맞게 깔려야 되고, 차단기도 높다고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원선을 25m 기준으로 하고 있고 25m에서 이상이 올라가면 한 치수 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바꿔주는 게 좋고, 이게 너무 높게 쓰면 또 안 좋다는 이유가 실외기가 이제 너무 이제 전압이 높아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게 들어가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싱글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관 깔아놓고 기간이 엄청 길어질 경우에는 봉입을 시키든 막아놓든 아니면 질소를 걸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멀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 규격 사용 권장하고 있고 300안 작업 끝나면 기밀 작업 무조건 실시 40km 무조건 걸어야 되고요. 하고 이제 질소 브로잉 저희가 뭐 용접을 하든 그랬을 때 이제 안에 달라붙지 않게 계속 질소로 불어주는 역할 그걸 말씀하고 아파트에서도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실상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게 질소 브로잉이라면 질소통 이제 뭐 크기마다 있는데 작은 통으로 갖고 가기에는 너무 빨리 답니다. 그럼 엄청 큰 통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좋아할 고객님이 없죠. 바닥 다 깨져 버리는데 바닥 혹시나 흠집이라도 나버리면 누가 배상하라고. 그래서 좀 아파트는 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질소줄을 끌고 이렇게 가서 할 수는 있긴 한데 거의 제가 봐도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비 권장,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비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거의 많은 지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좀 많이 좀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 설치를 하든 주택에 설치를 하든 상가에 설치를 하든 건물 올릴 때 설치를 하든 한 번씩 가셔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이제 뭐 T 규격은 저도 이제 지금은 계속 맞게 쓰고 있고요. 당연히 T 아래 걸 쓰면 당연히 비용이 적게 나오긴 하죠. 금액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적게 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형 경쟁이나 브랜드 많이 사면 그래도 몇십, 몇백 진짜 많이 차이 나거든요. 당연히 낮은 금액을 사서 많이 벌려고 하지 높은 금액을 사서 많이 벌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심리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무조건 살 때 규정대로 사고 있습니다. 괜히 낮은 걸 샀다가 추후에 문제 생겨버리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규정대로 설치를 해서 그냥 안전하게 가자는 마인드여서 저는 무조건 규정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규정대로 작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오래 걸리고 하긴 하는데 100% 그렇다고 저는 규정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1.5m, 1.5m마다 뭐 드레인 뚫었는데 작업하다가 빠져버렸다. 근데 연장처리 저기 다 갖다 놔버렸다. 진짜 다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경우는 한두 개씩 저도 빼먹긴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이제 자재만큼은 무조건 100% 규정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또한 고객님 화약수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고객님 화약수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 화약수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설치자 쪽 문제긴 한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고객님이랑 저랑 거래를 했는데 제가 제품들을 받고 설치를 안 들어가고 잠수 타버렸다. 근데 그게 본사에 들어가서 알아버렸다. 자격증 파탈.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천장 쓰레기. 옛날에 아파트가 이제 만약에 딱 한참 시작할 때 이제 그때는 잘 몰랐죠. 이제 쓰레기를 막 천장에 버리고 이제 천장에 이제 PVC 테이프 감고 놔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좀 놔둬져 있었는데 고객님이 설치가 잘 됐는지 천장 확인하다가 쓰레기를 봐버린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다 찍어서 본사에 올렸는데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천장 다 뜯고 재공사가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천장에 쓰레기 버렸을 경우 걸리면 자격증 박탈. 아예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엄청 많기 때문에 뭐 고객님들이 뭐 다 하나씩 알기는 힘들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없이 설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금액 따져보고 설치를 하셔야 하는 게 맞고 너무 차이가 나도 문제지만 이제 너무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면 이제 그 둘 중에서 사후 관리 어디가 사후 관리를 잘해주냐 따라서 그 책정 이제 선정하셔갖고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하이마트를 가든 뭐 베이스샵을 가든 뭐 큰 마트를 가든 그랬을 때 가전을 보고 이거 이제 성능 따져보고 금액 따져보고 뭐 여러 가지 파악한 후 이거 사겠습니다 하면 알아서 가져와서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베스트샵에서 구매하기 힘들고 이제 뭐 마트에서도 구매하기 힘들고 이제 한마디로 전문점 통해서 구매를 하든 개인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성능 비교, 금액 비교까지 이제 비교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플러스 해야 될 점이 설치까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설치가 잘 되는 업체인지 규정대로 작업을 하는 업체인지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업체인지
그것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골머리가 아픈 현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정대로 100%로 설치하는 업체가 당연히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 꼼꼼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규정대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죠. 근데 그렇게 설치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 인건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반대로 보면 설치가 100%로 되고 추후 사후 관리가 전혀 없고 무조건 잘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설치를 하시는 게 저는 솔직히 권장드리긴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높아버리면 솔직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높다고 하시면, 이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하시면 당연히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규정대로 작업하시는 하는 업체에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고객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A 업체에서 제품대 금액이 10만원, 설치비가 20만원, B 업체에서 제품대 금액이 20만원, 설치비가 10만원. 그러면 고객님은 어디로 혹시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A 업체로 하시겠습니까? B 업체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따졌을 때 합계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물어보죠. 성능, 평수, 뭐 추가되는 배관 아니면 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 동일하게 들어갔느냐? 그럼 동일하게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나와 있으니 똑같으니 거기서 더 설치가 잘 되는 업체에 선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고객님이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게, 왜 이 업체는 제품대가 10만원인데 B 업체는 20만원이냐? 그럼 B 업체가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이제 어디 업체든 견적서를 다 다르게 넣습니다. 제품대를 높게 넣고 설치비를 낮게 넣는 업체가 있고, 제품대를 낮게 넣고 설치비를 높게 넣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넣는 그게 다를 뿐이지 합계는 똑같기 때문에 합계를 보시고 사후 관리 잘 되는 업체인지 보시고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지적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지적에 관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문의가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솔직히 저도 기분이 좀 이제 안 좋기도 하고 계속 신경 쓰입니다.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뭐 일을 하다가도 잘 해결되셨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버리고, 이제 제가 좀 도움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돼버리면 제 마음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설치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설치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제 뭐 다른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고민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타 업체를 무조건 깎아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잘못된 설치가 있으면 그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말씀을 드리지, 뭐 그 업체가 설치 잘못했습니다, 그 업체 잘못됐네요, 그 업체 무조건 안 좋게 봐야겠네, 이렇게 말씀드리진 절대 않거든요. 거의 제 지역에서 연락은 거의 안 온다. 다 시외 쪽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시외 쪽 타업체를 깎아내려서 뭐 하겠습니까? 제 동종업계인데, 동종업계 그 업체를 올려주려고 해야지 제가 깎아내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만약 그 동종업계 업체에서 설치가 잘 됐다 하면 말씀해 주시면, 아, 그 업체가 진짜 근데 100% 해놓은 것 같다, 그건 서비스 쪽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중립업종에서 말씀을 드리지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진 받고 고객님이랑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한번 연락 오신 게 대기전력, 그때 한번 전화 오신 게 있었는데, 에어컨을 사용을 안 했는데 대기전력 때문에 요청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설사에 문의를 하셨고, 건설사에서는 전체적인 가전이랑 다 확인을 했을 때 이상 없다고 나왔고, 에어컨 쪽에서만 대기전력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고객님은 에어컨 이제 설치 쪽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기전력이란 부분은 설치 쪽이랑 저희 전혀 무관한 것 같고, 그거는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설치 쪽 문제는 확실하게 설치 쪽에 확인을 하시라 하고, 제품 쪽 문제는 제품 쪽으로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뭐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고 설치 쪽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에어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뭐
경쟁업계인데 제가 깎아내리려고는 절대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저도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고객님들께서는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어, 도움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출근하는 날인데, 다들 이제 많이 뭐 뭐 미리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이제 쉬다가 출근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볼 때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이번 연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3개월밖에 안 남은 이제 이번 연도 더 열심히 힘내가지고 다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명절 전에 공구를 한번 다 여러 가지 구매를 했는데, 하필이면 공구 하나가 제가 복불복이 잘못돼가지고 고장낸 제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환 시청하고 오면 그거 한번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 한번 같이 봐보려 합니다. 저도 처음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밸류 그거 전동사라기 하랑하고 밸류 확감기 구매했고, 피부 이제 뭐냐 미로키 PVC 가입 그거 구매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고 장단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MV 하고 SNFI,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선배관 깔아놓고 아직 제품 설치가 안 들어가서 지금 촬영은 못 했는데, 그 이제 제품 설치 들어가서 촬영하게 되면 이제 뭐 100%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한번 그 내용까지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푹 쉬시고 다들 이제 출근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